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이후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검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새누리당. 이렇게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우리 정치의 한심함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약속과 합의사항 번복 등 각종 고질병이 낳은 씁쓸한 풍경이 아닐 수가 없네요. 2월 11일 화요일 정치내비게이션,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 경북 북동 산간에는 눈이 오다가 낮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네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이 5에서 15cm, 경북 북동 산간과 경북 동해안이 3에서 8c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순서입니다. 오늘은 유성기업 노동부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검찰의 불기소 규탄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검찰의 처분은 모두 58개 혐의 사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유성기업의 공격적 지장폐쇄 및 지장폐쇄의 개심이 유지가 부당노동이 해당된다는 노조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지장폐쇄 이후에 전국금속노동조합원과 어용노조조합원 간의 징계 차별을 합리화시켰고, 관리적 사원을 동원한 금속노동조합 탈퇴 및 어용노조 가입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배경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에게 보고한 유성기업 수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은 검찰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수사 지휘를 통해서 송치 단계에서 상당 부분의 혐의 사실들을 불기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나마 몇 가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내용들 또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고용노동청 총주지청이 기소 의견을 송치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창조 컨설팅 제안서에 따라서 금속노조 영향력을 축소해서 온건 합리적인 제2노조를 출범시킨다. 복수노동부 간의 징계 차별을 한다. 차별적인 연장 특권을 실시한다.
회사 신설 간부 노조를 통해서 금속노동조합 탈퇴 및 어용노조 가입을 권유한다. 가정통신문 소식지를 통한 지배 개입을 한다. CCTV 설치를 통해서 지배 개입을 한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전략회의를 통해서 유성기업 주식회사가 어용노조의 설립을 지원한 부분, 그리고 복수노동 간의 연장 휴일근로 부여, 차별적인 업무 배치를 통한 부당노동 행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검찰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삼은 것은 대부분 유성기업 사용자들의 변명에 의존한 것입니다.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100여 개의 전략회의 문건에 따르면 사용자들의 변명과 달리 각 시기마다 전략회의 문건에서는 현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렸던 전략회의에서는 또 이전 회의의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회의 문건들에 의하면은 실제 어떻게 부당노동행위가 계획됐고 시행됐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성기업 사용자들의 부당노동에 대한 공모 및 실행에 관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오히려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검찰이 사용자들을 처벌할 수사 의지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오는 6월 5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여야 각 주자들이 언론에 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가레이더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21의 김희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에서 지도부가 김황식 전 총리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당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하죠. 네, 지도부도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박심,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바로 김황식 전 총리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다른 주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현재 새누리당에서 거론되는 주자 다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3명이죠. 김황식 전 총리, 그리고 정몽준 의원, 그리고 이해훈 전 의원, 지금 최고위원인데요. 이렇게 3명인데 김황식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이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죠. 정몽준 의원 현재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만, 지난주에 친박 핵심이죠. 이 최경환 원내대표를 만나서 친박계가 김황식 전 총리를 민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경선 관리에 이 불공정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어제는 이해훈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거론되는 후보와 관련해서 한 관계자, 한 고위 인사 등의 익명 코멘트 방패 뒤에 숨어서 청와대가 민다, 친박 주류가 민다, 이런 이른바 박심 마케팅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 선거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이해훈 최고위원이 어제 그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 주장이 맞다면, 박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엄단하겠다고 본인이 공표해놓고 뒤로는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를 낙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법을 동원하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선거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을 하고 나선 건데, 이해훈 최고위원이 원조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인데, 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서는 어떤 강성 발언을 보인 겁니다. 김황식 전 총리는 오히려 이 본인 뒤에 이 박심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조선일보에 보도된 김황식 전 총리 인터뷰를 보면
임 전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심을 믿고 출마를 검토한다는 것은 다소 모욕적이다. 계파와 관계없이 저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마땅치 않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황식 전 총리가 그렇게 부인을 한다고 해도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황식 전 총리가 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도 애초에 본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심 이 추대를 바라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2월 5일 황우여 대표를 만났다고 본인이 밝혔죠. 그리고 그러면서 좀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튿날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권 시장 후보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과연 나인가와 단순히 승리를 넘어서 서울시를 맡아서 책임감과 비전을 갖고 이 서울시를 발전시킬 역량과 자질이 있는지 깊이 숙고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인데 이 정도로 나설 정도면 일종의 믿는 뒷배가 생긴 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선거 경험도 없는 김황식 전 총리가 아무런 언질 없이 경선에 뛰어들겠느냐 이런 여의도 정가의 관측도 깔려 있는 셈인데요. 네. 김황식 전 총리의 이력을 살펴보면 판사 출신이죠. 대법관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40년간의 공직 생활을 했는데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로 이어지는 코스랄까요? 이거는 이회창 전 총리, 이회창 전 대표 이후에 처음이죠. 만약에 경선에 뛰어든다면 총선과 대선을 경험한 이런 다수의 선거 경험을 가진 정몽준 의원을 상대해야 되는데 김황식 전 총리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보이는 건 박심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계파 구도에서 보자면 김황식 전 총리는 친이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 친박 지도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라는 거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글쎄요. 이명박 정부의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런 시각도 가능하겠죠. 네. 친이계 아니냐. 근데 여권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편이 됐고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이제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 그때 박 대통령을 상대할 만한 어떤 의미 있는 경쟁자가 없었던 것 모두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파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지금의 새누리당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김황식 전 총리와 정몽준 의원이 경선을 벌이게 된다면 이건 이제 빅매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거물급끼리 벌이는 승부라는 점에서 빅매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새누리당의 해묵은 당내 구도, 친이 친박이라는 이 당내 구도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느냐는 점에서도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청와대와 당내 친박계 주류가 김황식 전 총리를 지원하고 나머지 친이명박계와 비박근혜계가 정몽준 의원을 밀게 된다면 기존의 친이 친박 간 해묵은 계파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지적, 전망이 나오는 거죠. 네. 어제 이해훈 최고위원도 이런 맥락에서 비판을 합니다. 철진한 친이 친박 계파 갈등을 부추기고 구태 정치를 다시 불러와서 결국은 이 당의 분열을 자초하고 지방선거 필패를 부르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적 새누리당 계파 구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해훈 최고위원이 사실 유일한 친박계죠. 2007년 경선 때부터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그런 인물인데 어쩌면은 이 발언에도 어쩌면 이 계산이 깔려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몽준 의원은 출마를 안 할 것 같더니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을 왜 바꿨을까요? 그렇죠. 출마를 안 할 것 같은 인상을 많이 풍겼었죠. 1월 초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직접 후보가 되는 것보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다른 후보들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었죠. 결국 불출마를 시사한 건데 그리고 1월 20일 이해훈 최고위원의 이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이해훈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할 거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아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열망이 이 자리에 반영된 것 같다라면서 거의 완전히 출마를 접은 것 같은 그런 인상도 풍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5일 황우여 대표가 김황식 전 총리를 만났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몽준 의원과도 황우여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그날 정 의원은
같은 날 이 31년 동안 맡아왔던 울산대 이사장직을 그만뒀고요. 고민의 단계는 끝났고 공식 발표를 할 시점을 선택하는 문제만 남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틀 뒤 2월 7일에는 그동안 걸림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 현대중공업 주식 백지 신탁과 관련해서도 심사를 받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결국 이런 점에서 보면은 황우여 대표가 직접 나설 정도로 이 여권 지도부가 서울시장 경선에서 이 3자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새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본다면은 서울시장 경선에서 어떤 의미 있는 유력한 주자들이 맞붙는 그런 구도를 연출해서 컨벤션 효과, 흥행 효과를 노려서 이 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여보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7일에 이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등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었는데, 그때 이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탈환이라는 건배사를 외쳤다고 하죠. 새누리당한테는 이 지금 이른바 서울 탈환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뭐 여권 지도부라면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그 이른바 박심 논란이 계속이 되면 3자 대결 구도를 이어가기가 힘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모든 논란, 모든 분란도 적절한 선만 유지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컨벤션 효과를 통한 흥행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거는 어차피 뭐 경쟁이니까요. 네. 다만 정몽준 의원이 자기 대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박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박근혜계가 아니라는 거. 당내 비주류로 보는데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지만 당내 기반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내 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만약에 김황식 전 총리한테 지기라도 하면 정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기를 기약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게다가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본선에 나선다 하더라도 이 차기 대선에 대한 모종의 약속, 예를 들면 이 박원순 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 같은 그런 이 약속을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정몽준 의원이 일단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거란 전제로 출마에 나서면서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게 될 건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이렇게 출사표를 낸다고 해도 김황식 전 총리에 대해서 이 친박계 여권 지도부의 지원설이 끊이지 않게 된다면 이 불공정 경선을 문제 삼고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정몽준 의원이 하차를 한다면은 김학진 전 총리와 이해훈 전 의원 간의 대결이 되겠네요. 일단 후보에 나서겠다고 확정적인 뜻을 밝힌 건 이해훈 전 의원밖에 없습니다. 네. 이해훈 전 의원의 출마는 기정사실인데요. 뭐 본인이 여의도에 지금 사무실을 내서 운영 중이고 오늘 백방기념관에서 출마 선언도 할 예정이죠. 이해훈 의원 같은 경우에 주자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당내 기반이 가장 탄탄한 편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원 당규를 보면 서울시장 같은 이 공직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이른바 2-3-3이 대의원 2, 책임당원 3, 일반 국민투표인단 3, 그리고 여론조사 2로 이렇게 나누어서 경선을 치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투표인단 같은 경우에 여성이 50%인데다가 이 당내 조직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해훈 최고위원의 선전을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선전을 펼친다면 3자 구도에서도 이해훈 최고위원 때문에 당내 경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해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2012년 전당대회 때 의외로 선전을 펼쳐서 이 황우여 대표를 압박했고 결국 현재 2위 최고위원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야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나서는 걸로 이게 거의 확정된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박원순 시장 본인도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민주당에서는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박 시장이 지난 2년 4개월 동안 수도 서울을 진두지휘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정 운영을 했다는 자타 평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지난해 연말에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치인이 다 됐다. 크리스마스에는 교회 성당에 가고 이 초파일엔 절에 가고 갈
갈 때마다 교인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열심히 인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원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뭐 시민운동가 박원순에서 정치인 박원순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신당, 이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이 과연 서울시에 후보를 내는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신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실제 2011년 재보선 때를 돌이켜보면 이 박원순 시장의 당선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었죠. 이 불출마 또 지지 선언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 당선에 큰 도움을 줬는데 만약에 후보를 낸다면 자기 손으로 당선시킨 이 박원순 시장을 꺾을 사람을 구해야 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박원순 후보의 희망 캠프에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 신당에도 많이 가 있는 상황이고요. 참 난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신당 쪽에서는 또 한편으로 이 하나의 정당을 추구하면서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건 또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후보를 낸다면 자기 손으로 또 자기 힘으로 당선시켰던 시장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즘 이 신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원순 시장도 결국은 우리와 결이 같다는 얘기도 하고요. 박원순 시장은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민주당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참 속내가 복잡하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21 김회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